네, 낯선 이름이지만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하고 있죠. 심신수련법. 팔운궁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팔운궁으로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일단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어떤 이끌어간다는 그 개념보다는 더불어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밥 먹듯이 그냥 일하듯이 그냥 그 틈 나는 대로 여유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시간 나는 대로 10분 시간 있으면 10분, 5분 시간 있으면 5분, 1시간 있으면 1시간 이런 생활 속에서 이 수련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혹세무민이라는 거는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보기에는. 왜냐하면 무념으로 하거든요. 이게 공법이 1장 공법에서 5장 공법까지 있는데 무념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디다가 잡념도 이어서는 안 되고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념으로 합니다. 신격화가 될 수가 없죠. 건강에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 편안해져요. 네, 한국법륜대법학회 권용대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팔운궁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1992년 그 5월 13일 그 중국 장춘에서 이홍지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처음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외국의 그 수련법을 갖다 지금 전수하시는 건데요. 네.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예, 이거는 특별한 그 수련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누구든지 배운 사람이 막바로 자기가 수련회가 좋으니까 그냥 옆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1992년도에 그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96년도에 4년 만에 중국 대륙에서 1억이나 수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6년도에 그 이용기 선생님께서 따님 교육 관계 때문에 96년도에 이미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민을 가시고 난 그 이후부터 서방 유럽 각 나라에 같은 식으로 이제 그 배운 분이 막바로 다른 분한테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현재 60여 국에서 팔운궁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그 권홍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팔운궁을 그 배우시게 되셨습니까? 계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이 한 40이 넘자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우리가 이 뭔가 인생살이는 이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그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허했습니다. 97년 4월 달에 그 저희 직원의 조카가 그 중국에서 그 수의과 그 박사학위 받으러
그 유학을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저희들이 반공 교육이 잘 나가지고 당은 머리에 뿔 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산당 체제 하에서는 그 윤리, 도덕, 예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학위 받으려고 하면 우선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은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행동으로 해가지고는 이거 뭐 학위는커녕 생활 못하고 쫓겨난다 싶어가지고 저희 공장에 불렀습니다. 네. 불러가지고 한국은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니까 어린이 먼저 수저 들면 들고 그 다음에 술은 두 손 가지고 따르고 그 다음에 수상하고 술 할 때는 고개 돌려가 마시고 나름대로의 윤리 도덕 예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 10여 분 듣고 있더니 이 친구가 저희 중국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중국에 그런 사상이 뭐가 있느냐. 시끄럽다, 네 얘기를 들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이 법륜대법 활용궁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5분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 전신에 이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찾던 것이다 싶어가 그 식사 좌석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사부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리 사부님은 이용재 선생님 한 분이고 다 같은 우리 수련생이다. 우리는 그냥 이용재 선생님이 내놓은 이 수련법에 따라 가지고 수련만 하면 된다. 제가 이 파룬궁 수련은 그냥 제 혼자 했습니다. 하고 새로운 우리 공장에 오는 손님한테만 이제 소개를 하고 제가 한 석 달쯤 했을 때 저는 옛날에 수련하기 전에 얼굴이 굉장히 새카맸습니다. 네. 석 달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희고 불구스름하게 완전 우윳빛으로 변하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보통 한 30% 중량 감부에 제가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이 수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민족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 알았던 분들한테는 미안해서 말 못하고 이제 새로운 분들한테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옛날에 알았던 분들이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술이 저절로 제가 끊어지고 365일 중에 제가 360일은 술을 마셨고 담배 하루 3갑 반 피웠습니다. 근데 이거 수련하니까 체질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네. 소주 2잔 반 마시고 제가 완전 죽어부십니다. 손오공이가 왜 삼장법사 말을 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머리가 빨갛듯이 아프고. 그래서 술만 보면 더 뜬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술이 저절로 끊어지고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고. 저절로 끊으셨어요, 다.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가치관도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우짜돈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자식한테 또 마누라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 파룬궁 수련을 하고부터는 참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실하고 선하고 참으려고 해보이소. 어렵잖아요. 네. 저희들 파룬궁 수련은 선타후하거든요. 남 먼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성적으로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련하기 힘들고 몸 동작 수련은 손을 들고 이렇게 할 때 팔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팔 아프면 보통 내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저도 초기에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 손 들고 있는 게 보통 한 7분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가면서 한 30분 들고 있는데 한 3분 지나면은 이 팔이 끊어질 같이 아프거든요. 네. 아프기 시작하기부터 이제 수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래요. 몸에 나쁜 게 빠져나가니까. 혼자서 하다 보면은 전화 오면 어찌 반가운지.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집체 수련하는 게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빈 공원 공터에서 하는 이유가 네. 같이 어보려고 하면은 서로 이제 체면상 못 내렸고 또 참고. 그런데 진짜 저희들이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궁금한 거는 현재 본인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특수 비닐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치 비닐 랩 있지요. 30대 초반부터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요.
돈도 많이 벌어봤고 네. 또 홀랑 또 까먹어도 받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40이 되자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왼손 가지고 새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유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제조로 전환 단계에 제가 파룬궁을 접했고 파룬궁 접하면서부터 이제 진선인에 따라가지고 처음엔 정말로 제가 갈등이 많았거든요. 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진선인대로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대로 이 수련법에 대한 그 확신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진실 그 자체 그 보통 뭐 우리 절세한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파룬궁 수련하기 전에는 저도 절세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수련하고부터는 제가 알고 있는 한 1원이라도 안 하고 그 통장을 장부화시키고 모든 걸 100% 공개를 해가지고 하니까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또 노동력 착취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파룬궁 수련 진선이 있는데 왜 노동력 착취 안 하고 하느냐 이럴 때 저도 노동력 착취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여러분들 급여 책정은 여러분들이 해라. 그 대신 여러분들이 급여 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네. 회사 적자 나면은 그건 회사 문 닫는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5만에서 10만 원 더 씁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주니까 원가 절감을 그 2배로 더 해줍디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도 완전 직원들이 그 자발적으로 완전 주인의식을 갖고 저는 사실 사업가가 못 되고 또 사업 기질도 없습니다. 그냥 뭐 먹고 사는 생활 개념으로 이제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하고는 그냥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들은 말입니다. 예.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인간적인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선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빠르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그러면 자녀들은 좀 반항할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그 딸만서이거든요. 네. 그 우리 막내가 그 지금 대학 3학년인데 얘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 파룬궁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굉장히 그 나쁘게 그 많이 네.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아빠 그 파룬궁 가면서 어떤 나쁜 이야기 나오면 전부 다 애들이 나를 쳐다본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신문의 그 악영향 이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뭐 아빠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지금 애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일단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가벼우니까 애들 그 다이어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되니까 뭐 전혀 그게 없고 또 애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아하는 게 전에는 저희 부부 싸움이 사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한 달에 30일을 밖에서 술 자시고 예. 들어오시면 부부싸움 하시는 게 당연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네. 그 수련하고부터는 싸움할 일이 없어요. 사며? 그 부부 싸움할 일이 없어요. 삼할 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 아까 그 경상도 말했던, 예. 그래서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예. 부부 싸움하면 애들도 그때 또 나오시네. 네, 부부 삼이에요. 예, 부부 싸움. 중국 그 당국에서는 왜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그 92년도, 93년도 그 중국 기본건강박람회에서 최우수 공파로 선정돼가지고 국가에서 그 표창장을 줬습니다. 네, 이용재 네. 선생님한테. 네. 이 중국 공산당 숫자가 5,600만 명인데 비해가지고 파룬궁은 불과 4년 만에 1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정민 개인이 그 질투심과 위기의식 때문에 탄압을 한 거거든요. 당시 그 7인의 상무위원 중에 그 다른 사람 전부 다 파룬궁 탄압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정민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탄압을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당 주석이었고 네. 이제는 그 세계 인권 여론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그
금연중으로 파란궁 이거를 합법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몸짱 신드롬으로 몸을 가꾸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이 마음을 가꾸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잘 먹고 잘 사는 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이 만족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웰빙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고 저희들의 건강한 비법을 전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